안녕하세요. 알배추 원투낚시 TV의 콩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배추님 낚시 끝나고 포인트 설명 담당을 하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봄 도다리 원투낚시에 대하여 배추님이 직접 낚시한 장소 위주로 동해권 포인트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도다리의 원투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다리의 종류와 금어기, 금지체장, 도다리 금어기 시기에도 원투낚시로 잡을 수 있는 도다리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봄의 원투낚시의 주인공은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종류로는 참가자미, 돌도다리, 강도다리, 문치가자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봄의 주인공은 문치가자미라 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다리는 표준명으로 문치가자미인데 실제 도다리가 표준명인 어류는 따로 존재합니다. 금어기 시기에 원투낚시로 잡을 수 있는 도다리 종류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강도다리. 강도다리는 해안에 살지만 담수까지 들어오기도 해서 이름에 강도다리라고 합니다. 눈은 보통 몸의 왼쪽에 있으며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에 여러 개의 흑색띠가 있어요. 다른 가자미과 어류와 다르게 눈의 위치는 넙치와 같은 위치에 몰려 있어요. 먹이로는 소형 갑각류, 연체류, 갯지렁이류 등을 먹는다. 돌도다리. 돌도다리는 비늘이 없으며 오른쪽에 두 눈과 단단한 흙 모양의 돌기가 있다. 등에 6개, 배에 4-5개의 흰 둥근 무늬가 있다. 수심 1에서 10m의 얕은 모래 진흙 바닥이나 강하구의 기수역에 산다. 참가자미. 참가자미는 체형이 타원형이며 주둥이가 작고 뾰족하며 눈 있는 쪽은 황갈색 바탕에 백색 점이 흩어져 있고 신선할 때에는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기저가 황색이다. 함경도에서 전해져 내려온 가자미 식혜의 재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금어기라고 해서 모든 도다리를 잡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금어기 및 금지체장에 대하여도 알아볼까요? 금어기란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으로 보통 어미 물고기가 산란하는 시기나 어린 물고기가 자라나는 시기에 맞춰 정해집니다. 금지체장은 어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이나 채집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은 기존 17cm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포획금지입니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도다리 산란기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란기는 한국에서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입니다. 도다리 서식지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도다리는 수심이 조금 깊은 곳에 모래와 개펄에 많다. 어린 새끼가 자라서 몸 길이가 2.5cm 정도가 되면 바다 밑바닥에 내려가 저생생활로 들어갑니다. 도다리 미끼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원투낚시에는 참개찌렁이와 청개찌렁이를 주로 사용합니다. 참개찌렁이가 비싸지만 입질이 빠르기 때문에 좋은 미끼라고 할 수 있어요. 청개찌렁이 또한 매우 좋은 미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동해권의 봄 도다리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첫 번째, 죽변항 방파제입니다. 죽변항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위치하고 있으며 큰 방파제인 남방파제와 작은 방파제인 북방파제로 되어 있어요. 남방파제 길이는 약 720m 중 도다리 포인트는 방파제 중간부터 등대 끝까지가 포인트입니다. 북방파제는 길이가 약 260m로 중가 부분부터 등대 끝쪽까지가 포인트예요. 죽변항 큰 방파제와 작은 방파제는 배가 지나가는 곳을 공략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울진 오산항입니다. 오산항은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오산리에 있는 방파제이며 오산항 방파제 길이는 북방파제 670m, 남방파제 465m이며 오산항을 이용하는 어선들이 주로 잡는 어종 흐르는 광어, 가자미, 방어 등입니다. 오산항의 포인트는 큰 방파제 중간입니다. 백골이 형성되어 있어 원투낚시 단타로도 사이즈 좋은 도다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알배추님도 오산항 내양 쪽으로 원투낚시를 해보았는데요. 도다리 사이즈가 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조대 방파제입니다. 동해안의 다른 해변과는 달리 작은 방파제이지만 많은 조사님들이 대물장어와 도다리 잡으러 많이 오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조대 원투낚시 주어종으로는 대물장어,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놀래미입니다. 알배추님도 하조대 방파제 원투낚시를 해보았는데요. 왼쪽 포인트는 사이즈 좋은 장어와 오른쪽으로는 참가자미, 문치가자미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고성군 거진항 큰 방파제입니다. 거진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리에 있는 어항입니다.
알배추님도 거진한 큰 방파제에서 도다리 낚시를 해보았는데요. 방파제 난간 높이가 높아 캐스팅할 때 조심히 캐스팅하여야 하며 랜딩 시에는 테트라가 길어 회수를 잘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거진한 큰 방파제 도다리 포인트는 큰 방파제 초입 부분과 중간 부분이 참가자미, 문치가자미 포인트입니다. 다음 포인트 살펴보기 전에 구독 부탁드려요. 다섯 번째 포인트는 사천진해변 포인트입니다. 사천진해변은 사천면 사천진리에 있으며 넓은 백사장과 함께 사천항이 옆에 있어 차박 및 원투 낚시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사천진항은 연중 가자미가 잡히며 여름은 숭어와 감성돔 고등어가 많이 잡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알배추님도 사천진해변에서 원투 낚시를 해보았는데요. 이 포인트는 쥐놀래미, 도다리, 감성돔까지 잡을 수 있는 포인트이며 여밭이 형성되어 밑걸림이 많은 편이며 채비를 충분히 준비가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천진해변에 낚시점이 있어서 필요한 각종 미끼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천진항 내항에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작은 방파제 내항에서는 강도다리, 문치가자미, 쥐놀래미도 잡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는 고성에 있는 바나망 복합낚시공원입니다. 바나망 낚시공원은 원형으로 둘레의 길이는 167m로 동시에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이용객 수는 83명 정도입니다. 낚시공원 주변에서 잡히는 주어종은 가자미, 놀래미, 황어 등으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공원 북서쪽 해안가에는 총 29개의 캠핑장 데크와 47대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동쪽으로는 착섬, 서쪽 해안가 쪽에는 인두섬으로 불리는 작은 바위섬들이 있어 가운데가 돌도다리 포인트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남항진 기수지역입니다. 남항진 기수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공안길 127번 길 남항진동에 위치하며 남항진과 안목을 잇는 솔바람다리가 있습니다. 바다와 강 사이에 놓인 다리 중심으로 상류, 중류, 하류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류 포인트는 파도가 높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남항진 기수지역에도 낚시 통제구역도 있는데요. 솔바람다리 위 강릉항 쪽은 낚시 금지입니다. 이 포인트는 감성돔, 숭어, 강도다리, 문치가자미 포인트이며 가끔 감성돔 사이즈 좋은 것도 낚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중류 포인트는 발판이 좋으며 낚시하기 좋은 편이며 솔바람다리 중심으로 숭어와 강도다리 포인트입니다. 상류에는 강도다리 특급 포인트가 있는데요. 솔바람 다리 건너 포인트와 다리 위 가운데가 포인트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안인항 방파제입니다. 안인항은 바다 낚시로 매우 유명한 곳이며 가자미, 숭어, 고등어, 삼치 등을 잡고자 루어 낚시 조사님들도 즐겨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안인항 방파제 원투 낚시 도다리 포인트는 방파제 초입, 중간, 빨간 등대 앞 세 군데 포인트가 있는데요. 테트라 길이가 길어 랜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동산항 포인트입니다. 동산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hen남면 동산리에 위치하며 양양군의 동산항 방파제 낚시는 초보자가 가장 접근성 높은 방파제입니다. 내항에서도 발판이 좋아서 안전하며 수심이 깊어 석축 사이로 고기를 낚는 재미를 가족 단위도 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알배추님도 동산항 원투 낚시를 해보았는데요. 작은 방파제는 원투 낚시가 하기 편하며 외항 쪽으로는 돌가자미, 강도다리, 야간에는 장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도다리 원투 낚시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채비를 원투하여 가라앉힌다. 낚싯대를 들어 올리면서 채비를 천천히 끌어당기면 봉돌이 끌려오는 감각으로 해저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 급심지대, 암초 주변을 찾아 채비를 그곳에 멈춘다. 낚싯대를 한 대 더 편다면 한 대는 멀리, 또 한 대는 중간 지점 정도에 던져 투입거리를 달리해 포인트를 탐색한다. 입질을 기다릴 때는 릴의 드랙을 약간 풀어둔다. 입질이 왔을 때 낚싯줄이 당겨지면 스풀이 역전할 정도가 좋다. 입질이 없으면 5분마다 조금씩 채비를 이동시킨다. 졸복과 같은 잡어가 미끼를 따먹을 수도 있으므로 20분 정도 지나도 입질이 없다면 채비를 회수해 미끼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입질은 릴대 초리가 찔끔하고 움직이거나 릴의 스풀이 지직하고 약간 역회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첫 입질은 아무리 확실한 느낌이 들더라도 성급하게 챔질하지 말고 그대로 놔둔다. 릴대 초리와 원줄이 빨려나가는 본신이 나타나면 비로소 챔질을 하되 바늘이 가자미의 입에 확실히 박히도록 낚싯대를 힘차게 들어 챔질한다. 챔질이 제대로 되었다면 낚싯대를 세운 그대로 릴링을 한다. 저항이 강하지 않지만 방파제 앞에 장애물에 채비가 걸리면 곤란함으로 되도록 빨리 수면에 띄울 필요가 있다. 떠오른 가자미는 시야를 확인하고 그대로 들어 올리면 된다. 가자미 원투 낚시 핵심 체크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일부 지역 방파제에서는 맛 좋은 문치가자미도 잘 낚인다. 동해 중부 남부와 남해 동부의 문치가자미 원투낚시는 3월 5월이 시즌입니다. 그까짓 가자미라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원줄 및 힘줄 등 채비는 가능한 본격적으로 갖추는 것이 조가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입질을 하는데도 챔질이 잘 안된다면 자신이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자미는 미끼를 삼키는 행동이 매우 느리므로 첫 입질은 미끼를 물고 약간 움직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파제에서 채비를 원투할 때는 옆이나 뒤쪽으로 사람이 지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낚싯대가 길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봄 도다리 가을 광어라는 말이 있듯 도다리를 포함한 가자미류는 봄바다의 미각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봄바람이 불면 연안에서부터 문치가자미가 입질을 하고 낚시 방법도 간단해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시기와 포인트를 잘 맞추면 짧은 시간에 다수확을 하는 재미가 일품입니다. 여러분들도 도다리 원투 낚시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콩이는 다음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한 낚시 즐거운 낚시 되었으면 합니다.